안녕하세요. 토산 전문 변호사 한영민입니다. 사업으로 인하여 빚을 지신 분이 많으시죠? 경기가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경기가 나빠지면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는 게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계속 필요하고 자금을 빌려 쓰다 보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어느 순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채 빚이 자꾸 불어나게 되는 순간도 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 빚도 순식간에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서 내 책임으로 빚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오늘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사업으로 인하여 3억 원의 빚을 진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원만하게 잘하셨네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금이 계속 필요했고 또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셨네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큰 이유는 없이 사업을 유지하셨고 매출에 대한 수금도 어려워져 계속해서 제2금융권에도 대출을 받기 시작하셨네요. 그런데 금리가 높다 보니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서 또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셨네요. 이와 같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 왜냐하면 내 책임으로 채무가 진 건데 이것들을 탕감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사업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이 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1항에 의하면 일단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산 청구권 즉 채권이기만 하면 모두 개인회생 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어쨌든 발생한 채권이 있다면 모두 개인회생 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와 같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이와 같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는지 법 제579조 2호 3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이 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업소득이 또한 장래에 계속 반복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역시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으로 인하여 3억 원이나 되는 빚을 지셨는데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을 빚을 진 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 제579조 제1호에 의하면 그 부채의 범위에 있어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 즉 부동산 가치 담보가 있는 채권은 15억, 그 외에 담보가 없는 개인회생 채권은 10억까지 이 범위의 부채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분은 3억 원의 빚이 있어서 10억 원에 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개인회생이 가능하여 실제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셨네요. 그러면 이분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분의 월 변제금이나 그러면 변제기간이 어느 정도로 해서 개인회생이 실제로 결정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변제금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는 3년이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5년까지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월 변제금이 소득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579조 제4호에 의하면
가용소득에 의해서 월 변제금이 결정되는데요. 가용소득이란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되겠죠. 사업소득을 포함한 또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이분 같은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에 관련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서 이분들의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 가용소득을 따라서 월 변제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채권의 총 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는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는 총액이란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이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과 같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 금액이 정해지면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 제614조 제1항 4호 결국 총 변제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변제 기간은 5년까지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례에서 보면 월 평균 수입은 이분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용도 제외했을 때 월 평균 수입이 대략 150만원 가까이 나오시네요. 이분의 재산은 약 5천만원 정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질 텐데요. 변제금은 대략 96만원 정도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은 이제 60개월, 5년 동안 정해지게 되셨네요. 왜 이렇게 정해지게 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세금, 영업비를 제외한 금액은 153만원 정도 정해지셨는데요. 이분의 최저생계비는 105만원이므로 소득 기준으로는 약 48만원 정도 월 변제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경우 재산이 5천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적어도 변제금액이 총 변제금액이 이 재산 이상으로 변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재산 기준으로 월 96만원 5년간 변제할 때 그 전체 변제 금액은 5,700만원을 변제하게 되고요. 이 변제 금액을 현재 가치로 다시 환원했을 때 대략 재산인 5천만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했을 때 이 둘보다 많은 금액인 96만원으로 이분의 월 변제금은 정해지게 되고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서 총 5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만원을 5년 동안 변제를 하셔서 5,700만원 정도 변제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부채 3억 중에서 2억 4,300만원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변제율은 원금의 19%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례를 총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를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은 빚이 계속 늘어나시게 되셨네요. 이와 같이 사업 실패로 인한 분 그리고 자영업자인 분도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그 개인회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분은 월 평균 소득이 153만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적을 수도 있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재산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다 보니 월 변제금은 96만원
그리고 변제의 개월 수는 5년 60개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 변제하는 금액은 5,700만 원이고요. 이 5,7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현재 재산의 가치인 5천만 원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 총 채무액이 3억 원이었는데 총 변제한 금액은 5,700만 원으로서 변제율은 19%가 되게 됩니다. 이분은 또 수원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진행했고요. 소요된 기간은 9개월이 걸렸네요. 실제로 이와 같이 영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나 아니면 재산을 파악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복잡한 내용이 많다 보니 보정 기간도 길어져서 이렇게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실패했을 때 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본인이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와 같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